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7학년 정시 입시 설명의 본 방송 일부를 방송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2016년 동안 2017학년에 대한 정시 입시 설명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학원 강사님들 모아놓고 강연회도 했고 학부모님들이랑 강연회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몇 가지를 좀 올렸고요. 2016과 2017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아마 2018 정시 입시 설명 방송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많이 바뀌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2016년에 저희가 했던 정시 입시 설명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첨부해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17 정시 입시 설명회 일부 단 하나의 비법 컨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학년 정시 비율을 좀 볼게요. 정시는 수능, 실기, 기타, 기타 부분은 좀 빼고요. 수능 인원이 전국 단위를 봤을 때 확실히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셨을 때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히 이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거 보통 이거 갖고 많이 말을 합니다. 자, 2015-17년 정시 인원이 변화됐어요. 2015년에는 36%였고 2016년에는 33, 2017은 30.1%. 그러니까 계속 한 6% 정도가 2년 사이에 빠졌네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컨설턴트님들이 이렇게 방송한 거를 봐요. 제가 안 봤었는데 좀 보게 된 계기가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시를 준비하면 안 된다. 수시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 쪽으로 올인을 해야 된다. 수시를 준비시켜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없어요. 라고 자꾸 말하는데 제가 진짜 장단컨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시가 인원이 많고 학생부 종합, 논술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라는 거는 솔직히 다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대한민국 전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학생을 두고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자식은 저희처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표본 집단이. 기껏해야 쌍둥이면 2명이고 보통 1명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장 입시에 가장 잘 맞는 걸 찾아주세요. 수시가 됐건 정시가 됐건. 정시 인원이 줄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수시에 학생부 종합 하여튼 그래요. 학생부 종합이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뺏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여튼 그래요. 그건 저희 수시 입시 설명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년 동안의 정시 인원이 변화했어요. 3년 동안 보니까 좀 많이 빠졌네요. 한 6% 정도가 더 빠졌는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빠지냐면 첫 번째는 지방에 좀 이렇게 부실한 학교들이 인원을 많이 줄이거나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상위권 학교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지원할 학교의 인원의 변화가 있다라면 그걸 체크하셔야지 이 전체 수가 뭐가 중요해. 이거 거시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학교 하나하나의 미시적인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됐어요.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인원 변화 그냥 그렇대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수시 지원이 좀 약했거나 아니면 수시 지금 다 떨어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정시라는 3장의 카드가 남아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솔직히 수시는 불투명해요. 합격시킨다라는 게 딱 장담하기가 힘들지만 정시는 잘하면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고요. 저희 컨쇼가 지금까지 100% 합격을 하는 이유도
정시가 있었기 때문이지 수시만 했을 때는 저희도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분석하신다면 정시에서 우리 아이가 2017년 3월 달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줄었다고 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정시 변화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에서 17년도로 넘어오면서 좀 변화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를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 그거는 자막 처리하면서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국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수능 시험지의 가장 큰 이변은 국어예요. 왜 그러냐면 국어 시험지가 6월, 9월 시험지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 패턴과 또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졌고 솔직히 자연계 학생들에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정도의 문제의 유형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또한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지문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솔직히 국어 시험에 계피를 본 아이들은 자연계나 예체능 아이들이 솔직히 불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 만약 국어에 불리함이 생겼다라면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지를 분석하고 자연계 학생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시험 성적을 분석했을 때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 지원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문과 애들이 자연계 가서 시험 볼 수,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차 지원하는 학교들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국어 성적을. 만일 국어가 어렵게 나온다라면 그만큼 표준 점수도 그렇고 100분이 잘 딴 아이가 유리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여튼 두 번째, 한국사 절대평가가 시행됐어요.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사 6월, 9월 수준으로 나온다라면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그냥 5등급까지만 보시면 1등급은 50점에서 40점, 2등급은 39에서 35, 3등급은 그러니까 1등급은 10점이고요. 2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이제 5점 단위로 깎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90점만 넘기면 된다는데 90점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40개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솔직히 1등급 아이들을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희 컨쇼 방송에 한국사 분석 방송 해드렸어요. 한국사 과목에 대한 분석 방송 해드렸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으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굳이 다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여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자연계는 다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좀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학력으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뭐 대구 교대들이 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뭐 대구교대나 서울교대나 청주교대 같은 경우 그 외 8개 학교들이 최저학력으로만 사용을 해요. 두 번째는 응시 여부, 너 시험 봤니? 그 정도로만 봅니다. 서울대가 그러는데. 그리고 뭐 한양대 에리카나 외대 글캠 같은 경우는 응시 여부만 따지겠대요. 그런데 뭐 점수 합산하는 학교도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솔직히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학교들은 다 웬만해선 가산점 부여 학교 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감점 처리를 하는데 가산점 부여가 아까 말씀드린 문과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 이과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 그 사이로는 다 똑같은 10점, 그러니까 가산점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감점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국사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쉽습니다. 6월, 9월 수준으로 나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맞추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 난이도나 그리고 한국사 공부 같은 경우도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현대사 그 뒤쪽 현대사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현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근현대사 일제시대 들어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일제시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부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뒤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돌덩이 문화 워낙 쉽잖아요. 돌덩이 문화 쉬우니까 그 외에 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왕,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워낙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3등급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4등급 받아도 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산점 부여하는 학교가 뭐 건대, 뭐 숙대, 이대, 외대, 한양대, 시립대, 성대, 중앙대 같은 80개 학교들이 여기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사를 가지고 가산점 부여나 감점 처리를 하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모집 단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분할 모집이라는 게 됐어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분할 모집이 됐었습니다. 뭐 같은 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면요. 특히 경영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경영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뽑는데 만일 그 학교가 200명이라는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그랬으면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다가 뭐 100명, 100명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작년 그 전년까지는요 50명 뽑는 학교도 25명, 25명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200명 이상 되지 않은 학과는 이렇게 분할 모집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00명이 넘는 학과들은 분할 모집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마저도 2017학년에선 다 폐지됐어요. 그 얘기는 200명 이상 뽑던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 학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인원이 많아진 학교도 있고 거의 줄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모집군 200명 이하, 그러니까 200명 이상도 이제는 분할 모집이 안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솔직히 좀 이번 학년에 되게 큰 이슈예요. 그거는 저희가 2부 방송 때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방송 2부 때 모집 라인 그 부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정시는 마법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시는 솔직히 수시보다 마법 같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시에서 되게 이변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시는 솔직히 정해진 답들이 좀 있습니다. 내신도 어느 정도 뭐 스펙 그리고 뭐 논술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정시가 불투명한 그러니까 합격을 보장할 수 없을 뿐이지 그렇게 많은 손이 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손은 되게 많이 가요. 죄송해요. 손은 되게 많이 가는데 이변이 그렇게 확 일어나지 않아요. 막 7등급 아이가 좋은 학교 간다? 저희 수시방송 때 해드렸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걸 이변이 일어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점수가 안 되는데 대학 레벨을 높이는 경우는 정시가 수시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같은 성적표를 가지고 눈치 작전으로 그 인원을 측정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벌어지는 경우 빵꾸가 난다라 그래요. 그것은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 첫 번째 정시가 마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변수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뭐 인원이 바뀌었거나 두 번째 경쟁률이 바뀌었거나 세 번째 그 경쟁률 안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대학군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또한 요번에 말씀드린 분할 모집이 폐지된 부분도 아마 이번에 마법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수, 사람의 심리 싸움입니다. 수시랑 달라요. 수시보다 훨씬 심리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100분 이하 표준 점수의 기초적 지식은 필요하십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원점수를 받아오는데 그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찍히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100분위는 뭐고 표준 점수는 어떠한 기초 지식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이거를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막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다 성적표에 나와 있고 그 성적표에 나온 걸 가지고 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원하는 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되게 단순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표준 점수는 뭐냐면 솔직히 원점수에 가까워요. 원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도 높게 나오고요. 원점수가 낮아지면 표준 점수도 솔직히 좀 낮아지는데 100분위는 그러지 않아요. 100분위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이변이 일어납니다. 상대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이거 저희가
원점수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표준 점수는 원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보이는데 백분위는 그러지 않아요. 백분위 진짜 쫙쫙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뒤에서 하나의 사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여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2016년 걸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 아이 거 갖고 그대로 할 건데 백분위랑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일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시험이 요번에 국어가 아마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높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많이 망치잖아요. 그러면 잘 본 아이가 되게 유리해져요. 그게 표준 점수예요. 왜? 원점수 따라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까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것 같죠? 이겁니다. 자, 정시를 지원할 때 3장의 카드를 지원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모집군은 3개를 지원을 하시는데 상상하 같은 경우 2장의 카드를 지른 상태에서 하를 낮춘 거겠죠. 예를 들어서 상상하 이런 겁니다. 고대, 성균관, 국민대 이렇게 놓은 게 상상하예요. 바보죠. 하를 너무 낮춘 겁니다. 이러면 붙어도 안 가요, 애가. 연대 집어넣었던 애가 국민대나 이런데 동국대만 가도 안 가려고 할 텐데 분명. 그러니까 상상하 잘못 집어넣은 거고요. 상상중 이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을 2개를 질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은 적정선인데 적정 안정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데 안정은 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짜는 거냐면요, 어머님들 상, 중, 하를 짜는데 하가 안정권이고 중이 적정인 거예요. 이게 적정선이고 얘는 지른 건데요. 적정선은 변수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의 안정권을 받치지 않으면 재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중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하면 재수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상중이나 상상상 같은 경우는 재수하실 마음이 있으면 지르셔도 됩니다. 상상상 지르셔도 돼요. 재수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겁니다. 연대 집어넣고 성균관 집어넣고 중앙대 경영학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중앙대 경영학과가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다군으로 포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상하하. 하를 2개를 낮출 필요는 없겠죠. 하하하. 이건 바보짓이고요. 완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가장 표준적으로 집어넣으셔야 될 거는 바로 상중하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상상하, 상상중, 상중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상중하 짜온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중하 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립니다. 좋은 학교 가고 싶거든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보니까 안정권을 못 놓겠는 거예요. 학교 레벨이 좀 낮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상중을 되게 많이 눕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보다. 두 번째, 상중하로 잘라 그랬더니 요번에 또 많이 집어넣는 케이스가 뭐냐면 상하하예요. 너 그러다 떨어져 새끼야. 2개는 완전 안정권으로 내릴 거야. 엄마는. 너 재수 안 시킬 거거든. 하고 확 내려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러면 왜 상중하 찾기가 힘드냐면요. 학교의 난이도나 학교의 그걸 다 아셔야 되거든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학교 과마다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중하 짤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다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저희도 솔직히 좀 헷갈린데.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그 대학교에서 발표난 그 점수로 상중하 잡으시는데 안 그래요. 그거 진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상중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가 일단 안정권에 받쳐져 있고 중은 적정선이고 상각구는요 확 찌르셔도 돼요. 대신 상을 집어넣는 건 그냥 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계산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이변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애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점수대가 좀 내려갈 수 있겠는데 그런 데다 지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준점수와 백분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점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랑 좀 비슷하게 가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분위는 아이들과의 상대평가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가 훨씬 많이 벌어져요. 특히 상위대학교가 있습니다. 10개 대학교, 중경외시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다 국영수를 표준점수로 사용합니다. 표준점수를 사용하고요. 사탐이나 탐구 과목만 백분위를 사용하는데 백분위도
이게 과목마다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난이도가 문제예요. 그거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탐이, 그러니까 제가 사탐 강사니까 사탐 강사였죠. 그러니까 사탐 강사였기 때문에 그냥 사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다 보니까 사회문화나 막 이런 것들 하나만 틀려도 진짜 100분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가 쉽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100분위로만 뽑는 대학교는 아이들 수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이 탐구라는 것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만일 탐구를 보면 그 100분위를 변환 점수로 돌려서 봅니다. 그 변환 점수를 되게 늦게 발표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상위권 학교들을 확정할 때는 변환 점수 다 발표 나는 것 보고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변환 점수가 생각보다 등급 간의 점수 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100점 맞았고요. 어떤 애가 98점 맞았으면 이거 2점 차이 나잖아요. 2점 차이 안 나요. 만점 받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변환 점수를 훨씬 높게 줍니다. 그래서 점수 갭차가 더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변환 점수 발표하는 걸 봐야 되고, 특히 우리 자연계 학생들 그 과탐 변환 점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상위권 학교들이 변환 점수 주는 것들 반드시 체크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셔야지 그냥 100분위로 단순하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나 수도권의 상위권 학교들은 다 100분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 학교가 원하는 반영 비율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 표준 점수랑 100분위를 보려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아이의 성적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치표가 있습니다. 이 배치표가 뭐냐면 학원들이 배치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배치표라 그래갖고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장식용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매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매년 못 갖고 오다가 이번 년에 드디어 하나 챙겨왔어요, 제가. 자, 이게 배치표입니다. 어느 회사 건지는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배치표가 뭐냐면 학교의 배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이 옆에 보면 점수가 나와 있어요. 표준 점수랑 100분위가 나와 있고 옆에 보시면 학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가는 점수대는 이 정도가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배치표인데, 이 배치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찢어 버리세요. 제발 좀. 이 배치표는 버리세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말 그대로 배치시켜 놓은 거에 대한 그냥 종이에요. 이거 학원의 장식용입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배치표 풀고 막 상담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배치표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장식용이에요.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메가급, 일명 되게 큰 메이저급 설명회 가면 배치표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배치표 보는 법도 막 설명해 주는데 솔직히 쓸데없는 시간이고요. 뭐 배치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막 말을 하는데 됐어요. 그거 만들 시간에 딴짓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딴 거 분석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 듭니다. 배치표 버리세요, 그냥. 배치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배치표 보고 뭔가를 찾으려는 어머님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한 뭐 배치표 보는 법 해가지고 막 방송 찍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됐습니다. 그런 거 볼 시간에 그냥 저희 컨쇼 보세요. 컨쇼 막 유익하게 해드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성적표를 하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015년 아이 건데요. 죄송해요. 2015년에 A군과 B군이 있었습니다. 자, 왜 원점수를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점수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A군과 B군이 있는데요. A군 국어, 영어, 수학, 탐구는 뺐습니다. 변환 점수 돌려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해서 뺐습니다.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원점수가 96, 93, 70, 총점이 259점 나왔습니다. B군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수학 86, 93, 80에서 총점이 259점 나왔어요. 근데 2015년에는 국어가 좀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96이고 B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86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좀 B군은 국어를 망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로 봤을 때 국어가 128인데 이 친구는 117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곡소리가 들리는 과목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곡소리를 불러요. 국어 망했어 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 아이가 잘 봤다라면 그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는 다른 학생들보다 되게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 형성된 점수를 가지고 대학 라인의 반영 비율을 잘 따지셔야 돼요. 반영 비율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계속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점수가 259, 259예요. 그런데 보세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국어가 128이었고 영어가 129, 수학이 120이고요. 수학을 되게 망쳤네요. 문과네요. 전형적인 문과 학생 같네요. 그래서 총점이 377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사탄 빠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점수가 259인데 표점이 377점이에요.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B군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259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표점은 374점이에요. 그러니까 A군이랑 B군이랑 원점수는 똑같지만 표준 점수는 3점 정도가 벌어집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원점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는 비슷하게 묻어간다고. 원점수 높아지면 표준 점수 따라 올라갑니다. 속도가 100분위보다 훨씬 잘 움직여요. 그래서 아니죠. 좀 안 움직여요.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축구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랑 이란이랑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방송 찍고 있어요. 아주 우리 스케줄러들 다 죽여버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반 끝났겠다. 자, 보세요. 자, 원점수 같은 경우는 259고 표준 점수 377이니까 그런데 별 차이 안 나죠. 원점수가 비슷하니까 표준 점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77, 374. 왜? 원점수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백분위는 그러지 않습니다. 백분위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96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96, 수학 같은 경우는 78. 그래서 총점이 270점이에요. A군은 백분위가 270이 나왔는데 B군 보겠습니다. B군은 백분위가 국어 때문에 이래요. 국어 78이고 영어가 96이고 수학이 85예요. 그러다 보니까 259점이에요. 보이십니까? 원점수가 똑같은데 백분위는 한 학생은 270이고요. 한 학생은 259예요.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백분위는 1점 갖고 대학 레벨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몇 점 벌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A군 같은 경우는 표점과 백분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를 찾을 겁니다. 아마 백분위로도 갈 수 있는 학교, 표점 2개 섞는 학교 이런 거 찾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가는 학교나 백분위나 다 유리해요. A군은. 그런데 B군의 성적표를 받은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라면 백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표점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표점이 백분위보다 유리하게 작용된 게 B군이에요. 그러니까 B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원점수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점과 백분위인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표점은 좀 안정적이에요. 백분위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건 백분위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표점과 백분위가 나오면 그 상위 퍼센테이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1등급이 4%잖아요. 2등급이 11%고 그런 것들은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표점과 그 백분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적표 분석은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갖고 하는 거고요. 또한 등급도 보시면 A군은 1.6등급 떴지만 등급이 2.3이잖아요. 왜 그러면 백분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이 훨씬 시험을 잘 본 거죠. 그런데 원점수 똑같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만일 이런 겁니다. A군 같은 경우는 이게 만일 자연계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 문과 학생이었는데요. A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128이고요. 영어가 129고요. 차마 제가 지금 이걸 왜 쓰고 있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B군은 국어가 그냥 옆에다 쓰면 되는구나. 바보짓을 했네요. 자, B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117이고요. 영어가 129고요. 수학이 128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가 나왔을 때 좀 이따가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성적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중하 대학 라인을 짜라고 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 보시면 어떻게 짜라고요? 상,
중하. 이게 저희 컨쇼 철학입니다. 저희 컨설턴트들 저한테 결제 받을 때 상중하를 안 짜오면 저 다 빠꾸시켜요. 저희는 수시라인 짤 때, 이번에 저희 컨쇼에 수시라인 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중하 안 짜오면 어머님이랑 되게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는 무조건 가는 걸로. 저희 말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상중하로 짜는데 그 기준이 모평이었지만 하여튼 똑같습니다. 정시도 상중하로 짜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진짜 재수합니다. 욕심부리다가 재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 라인의 두 학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컨쇼가 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학생 소개는 백분위가 한 90점 정도가 나왔고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일 때 백분위가 90 정도 나온 학생의 가군과 나군과 다군입니다. 이거 2017년에 맞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군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집어넣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를 집어넣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단대 정치외교학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상으로 잡은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경영학과는 상으로 잡은 이유가 작년에 합격생 분포대가 92.7 정도가 되는데 나군의 92.7이다 보니까 이것 분명 추가 라인으로 약간 빠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학교들은 1, 2점으로 막 떨어지지, 그러니까 1, 2점 안에 진짜 많은 아이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점수대가 확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가 90이라면 2.7점이 모자르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빠지는 거 계산해보면 충분히 지를만 하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숭실대 경제학과입니다. 이게 저희가 적정선으로 잡아왔는데, 자, 숭실대학교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숭실대 경제학과는 작년에 들어온 아이의 평균이 89.2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세히 보시면 가로가 있고요. 보이십니까? 어머님들 여러 가지 자세히 보세요. 자, 가로 친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발표한 점수입니다. 가로 친 게 학교에서 내놓은 점수고요. 그 옆에 그냥 숫자 써져 있는 게 저희 컨쇼에서 보낸 아이의 진짜 성적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89점인데 86도 저희가 보내봤다고요. 그러면 백분위가 90이라면은 가군의 숭실대학교 경영학과는 좀 안정권을, 그러니까 적정선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숭실대학교 89점인데 이게 어떠한 뭐 경쟁률이 변했거나 인원이 바뀌거나 어떠한 변수들이 발생하거나 아이들이 좀 좋은 집단들이 가군을 타고 들어온다라면 90점인 아이가 간당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숭실대학교 경제학과가 가장 적정선인 거야 라고 본 거고요. 다군에는 단국대학교 정치외교를 집어넣는데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표한 건 85고요. 저희가 82.9까지 보내봤습니다. 그 얘기는 백분위가 90인데 단대 정치외교 집어넣으면요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도 합격합니다. 뭐 인원이 많아지면 인원 줄어들면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정권 하에요.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변수가 발생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안정권 하를 잡는 기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향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향은 이거보다 더 높일 자신도 있어요. 90이면 백분위가. 그런데 다군 같은 경우, 일명 다군이 아니고요. 일명 안정권 대학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냐가 그 컨설팅의 꽃이에요. 안정권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가 진짜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다군, 일명 이 안정권 대학, 하의 이 안정권 대학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상 잡기 쉬워요. 이변 찾아내면 되거든요. 좀 이따 이 밑에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찾는지.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거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어머님들도 이 안정권 학교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건지가 컨설팅의 중심이에요. 정시 지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을 보여드릴게요. 학생 소개입니다. 백분위가 87 정도 되고요. 남학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다군과 가군의 차이, 나군 그리고 가군은 왜, 그 부분은 2부 방송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부 방송에선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싶으시면요. 저 밑에 체크사항, 모집인원, 전년 경쟁률 써있잖아요. 이것도 2부 방송 때 보여드릴 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러시면 저희 컨쇼 2부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영진이 말하는 컨설팅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군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반영 과목과 내신 반영 비율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반영 과목이란 건 뭐냐면 학교별로 반영하는 과목의 비율이 다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반영 비율이 다르고요. 내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내신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4등급인가 5등급까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 뭐 30% 20% 해보면 실제 반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수능 갖고 대학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신을 보겠다라 그러면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쫄려서 못 늡니다. 내신 안 좋은 아이들이. 이거 진짜 반영되나 봐 하고 못 누는데 그냥 누세요. 내신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요. 솔직히 내신 1등급 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수시로 좋은 애들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인 아이들이 2, 3, 4, 5 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내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에는 그렇게 내신 때문에 막 대학교를 지원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신은 솔직히 저는 거의 무시하고 가거든요. 자, 그런데 대학교에서 수능을 봤을 때 그 반영 비율은 저는 진짜 중요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17 세계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성균관 이화여대인데요. 반영 비율이 이거 다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거 상대수예요. 자, 국어, 수학 가니까 이거는 지금 자연계 학생이네요. 영어, 탐구를 봤을 때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 수학, 가형 35%, 영어 30%, 탐구가 15%밖에 안 돼요. 되게 반영 비율이 낮네요. 그거에 비해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탐에 대한 비중을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 23 이게 연대랑 고대랑 똑같은 겁니다. 성균관대학교가요. 작년이었나? 한번 연대 고대에 하도 애들을 뺏기니까 이걸 바꿨어요. 23, 23이 아니고 다르게 바꿨는데 실패했나 봐요. 이번 년에 다시 23, 23 안 내요. 이 얘기는 작년에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탐이 생각보다 좀 높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가 좀 높네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5, 25, 25, 25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으로 그냥 어떠한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25, 25, 25, 25 이렇게 뽑네요. 이런 학교가 홍익대학교도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을 볼게요. 어떤 학생이 어디다가 집어넣었을 때 유리하겠습니까? 만일 여기에다가 탐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가 얘는 평균점이 90이고요. 얘는 평균점이 82라고 하겠습니다. 100분이에요. 이거는 100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90에다가 또한 수학이 120이니까 이 친구보다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낮고 탐구 비중이 높은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냐면 성균관대학교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아마 비율 점수가 높을 거예요. 대신 B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받고 탐구가 약하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봤잖아요. 국어를 좀 못 봐서 그렇지. 국어는 어차피 다 20%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서강대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게 반영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반영 비율 대학에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되게 골고루 다 잘 봤어요. 그러면 이화여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가산점 부분은 모집군 때 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반영 비율 같은 경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가산점은 모집군 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산점 있는 거 되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대학 입학 인원 체크입니다. 자, 대학교가 인원이 많이 병동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대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과가 낙원으로 이동하면서 인원을 9명이나 줄였고요. 제가 알기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는 인원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수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인원이 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모집 요강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 데이터를 보시는 겁니다. 작년 데이터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모집 요강이 바뀌거나 인원이 바뀌거나 경쟁률이 바뀌면 충분히 다 엎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박람회나 아니면 입학처에 문의를 하셔도요, 작년 데이터 하나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3년치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합니다. 저희 컨쇼도 솔직히 3년치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학교 인원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2015년 입학 결과를 체크하시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즘 다 올려놓습니다. 예전에는 상위권 학교들, 특히 연대고대는 아직도 잘 안 보여주는데 상위권 학교들이 솔직히 입학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뭐 외대도 그렇고 뭐 경희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잘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박람회를 가든지 입학처에 가든지 해서 그 자료를 좀 얻어왔는데 요즘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이 발표합니다. 국가에서 한번 깠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발표하고 뭐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다 올려놓거든요. 요번에 경희대도 들어가 봤더니 올려놨더라고요. 작년에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반드시 추가 합격 현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추가 합격 현황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이거는 뭐 입학처에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시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추가 합격이 얼마큼 일어나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단국대 같은 경우는 입학 결과랑 추가 합격을 다 보여줘요. 그걸로 계산해 보면 점수대 움직이는 게 좀 보이거든요. 특히 다군.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경쟁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경쟁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경쟁률이 되어 있는지, 작년이랑 얼마큼 달라졌는지 그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죠. 경쟁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건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작년이랑 잘 비교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대신 하 있죠, 하. 아까 저희 컨쇼팀에서 말한 하 대학. 일명 안정권 대학은요, 경쟁률 보실 필요 없습니다. 경쟁률 티어도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예요. 저희 컨쇼에서 하는 계산법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변수가 일어나도 다 합격할 수 있는 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를 잡으실 땐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대학 라인을 형성합니다. 자, 대학교 라인을 형성할 때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제 모집군을 가지고 이제 형성을 하실 텐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이트에서 솔직히 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교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입시 요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서울, 뭐 충청권, 경북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보통 그걸 다 뽑아보면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고 다녔을 때 기억해보면. 지금은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대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울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아이들은 그걸 뽑으셔야겠죠. 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지방 것도 뽑고 서울 것도 뽑겠지만 뽑으셔가지고 대학이 어떤 식으로 반영 비율을 갖고 있고 어느 군에 타고 있는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D땡 학원에서 막 이런 두꺼운 입시 책 만들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뒤에다가 자기네 자료를 좀 집어넣은 것 뿐이지 다 그거 기초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뽑으셔갖고 일단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접으세요. 그게 뭐 외대가 됐건 경희대가 됐건 중앙대가 됐건 하여튼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 만한 학교를 접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시 모집 요강, 일명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정시 모집 요강 다 떴습니다. 2017년 거. 그거를 뽑으셔야 돼요. 이거 뽑는 거 종이 아까우시면요. 학교에다 신청하시면 집으로 배송도 해드리고요. 정시박람회 가시면요. 그 책 다 있어요. 그 이렇게 저희 솔직히 정시박람회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는데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냥 저희 직원들만 갈 것 같은데 그거 가면 저희 조교들이 그 책 다 수거해 와요. 2권씩 이렇게 그룹만 끌고 가고 이렇게 2권씩 해갖고 갖고 오는데 그거 갖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볼펜도 좀 많이 갖고 오지만 볼펜 나눠줍니다. 그 4가지 볼펜.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미시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전체적인 거를 거시적 관점으로 찾았다라면 이제 차진 학교들 뭐 4-5개, 많게는 6개 되겠죠. 그 학교를 정시 모집 요강을 미시적으로 뽑아서 그 학교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가 나와 있다면 입시 결과도 2, 3년어치를 다 뽑으셔야죠. 그걸 다 비교를 하시면서 대학 모집군을 짜시면 돼요. 가군, 나군, 다군. 근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저희 컨쇼 쪽으로 좀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2017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각 대학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시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긴 합니다. 솔직히 수시보다요 정시가 훨씬 재밌어요. 저는 정시할 때 막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 막 대학 레벨 조금이라도 높여주면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고
이제 찾으셨다면, 대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찾으셨다면 미시적으로 정시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나가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저희 컨쇼에서는 지금 현재 정시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쇼혁명이라 그래서 수시 컨쇼혁명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다 아니라 저희 밤 꼴딱꼴딱 샜습니다. 정말 그거 다 분석해서 드리니라. 그런데 이번에 정시 컨쇼혁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 표준 점수랑 100분이랑 등급을 넣어주시면 대학이랑 학과의 기준선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쭉 학과랑 대학을 쭉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걸 인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그게 쭉 나옵니다. 서울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있겠죠. 딱 집어넣는데 서울 집어넣는데 몇 개 안 떠. 그러면 서울 안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공해 드리는데 서울 지역 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지역은 다 무료로 지금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랑 수도권 데이터는 저희가 솔직히 아끼는 데이터를 올려놨기 때문에 유료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권도 풀게요. 대단하죠? 수도권 풀고요. 서울만 유료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수도권과 전국 지역은 다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돌려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과를 딱 찍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선이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지금 서비스 가격 내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내릴게요.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는 서비스 차원으로 만든 건데 데이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약속드리지만 커피 한 잔 값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저희 그 정시 합격 예측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컨쇼 혁명 정시 예측 프로그램 이래서 뜨고요. 제가 막 방송에서 막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뜨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넣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정시 심층 상담 마법 라인 서비스를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수시 컨쇼 혁명처럼 정시 심층 상담 마법 라인을 서비스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성적표를 저희 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수시 컨쇼 혁명처럼 대학교, 가군, 나군, 다군의 상중하 대학과 학과를 저희가 대학 라인을 짜드려요. 그러니까 가군의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 나군의 어떤 학교 어떤 학과, 다군의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지원하시면 상중하 라인으로 잘 짜진 겁니다라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부분을 또한 컨설턴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짧은 컨설턴트의 분석글이 같이 해서 고객님 메일로 보내지게 되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 정시 심층 상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시 컨쇼 혁명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되게 답답해 하세요. 그 글만 봤더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 상담 및 유성 상담도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너무 먼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선 상담을 통해서 정시 대학 라인을 도와드리고요. 방문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해서 다 또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시 컨쇼 혁명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선을 알려드리고요. 정시 심층 상담 마법 라인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1:1 심층 상담을 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건데 컨쇼 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시 심층 상담 마법 라인은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중순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명 수능 일단 끝나야 됩니다. 수능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시 예측 프로그램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방송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모집군 라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군,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은 어떤 형식으로 짰을 때 왜 다군보다 가군에 안정됐을 때 더 유리한지, 그리고 분할 모집 폐지가 가져올 영향, 그게 솔직히 가장 궁금하시겠죠. 분할 모집이 폐지됐을 때 그거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그거는 저희가 정시방송 2부 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단 하나의 비법 2017년 정시 입시 설명의 본방송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인원 줄어들면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정권 하에요.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변수가 발생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안정권 하를 잡는 기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상향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향은 이거보다 더 높일 자신도 있어요. 90이면 100분위가. 그런데 다군 같은 경우, 일명 다군이 아니고요. 일명 안정권 대학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냐가 그 컨설팅의 꽃이에요. 안정권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가 진짜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다군, 일명 이 안정권 대학, 하의 이 안정권 대학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상 잡기 쉬워요. 이변 찾아내면 되거든요. 좀 이따 이 밑에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찾는지.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거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어머님들도 이 안정권 학교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건지가 컨설팅의 중심이에요. 정시 지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을 보여드릴게요. 학생 소개입니다. 100분위가 87 정도 되고요. 남학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다군과 가군의 차이, 나군 그리고 가군은 왜, 그 부분은 2부 방송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부 방송에선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싶으시면요. 저 밑에 체크사항, 모집인원, 전년 경쟁률 써있잖아요. 이것도 2부 방송 때 보여드릴 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러시면 저희 컨쇼 2부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영진이 말하는 컨설팅의 기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군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반영 과목과 내신 반영 비율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반영 과목이란 건 뭐냐면 학교별로 반영하는 과목의 비율이 다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반영 비율이 다르고요. 내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내신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4등급인가 5등급까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 뭐 30% 20% 해보면 실제 반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수능 갖고 대학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신을 보겠다라 그러면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쫄려서 못 늡니다. 내신 안 좋은 아이들이. 이거 진짜 반영되나 봐 하고 못 누는데 그냥 누세요. 내신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요. 솔직히 내신 1등급 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수시로 좋은 애들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등급도 보시면 A군은 1.6등급 떴지만 등급이 2.3이잖아요. 왜 그러면 100분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이 훨씬 시험을 잘 본 거죠. 근데 원점수 똑같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만일 이런 겁니다. A군 같은 경우는 이게 만일 자연계 학생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 문과 학생이었는데요. A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뭐 128이고요. 영어가 129고요. 차마 제가 지금 이걸 왜 쓰고 있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B군은 국어가 그냥 옆에다 쓰면 되는구나. 바보짓을 했네요. 자, B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117이고요. 영어가 129고요. 수학이 128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가 나왔을 때 좀 이따가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성적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중하 대학 라인을 짜라고 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 보시면 어떻게 짜라고요? 상, 중, 하. 이게 저희 컨쇼 철학입니다. 저희 컨설턴트들 저한테 결제 받을 때 상중하를 안 짜오면 저 다 빠꾸시켜요. 저희는 수시 라인 짤 때 이번에 저희 컨쇼에 수시 라인 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중하 안 짜오면 어머님이랑 되게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는 무조건 가는 걸로. 저희 말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상중하로 짜는데 그 기준이 모평이었지만 하여튼 똑같습니다.
정시도 상중하로 짜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진짜 재수합니다. 욕심부리다가 재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 라인의 두 학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컨쇼가 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학생 소개는 백분위가 한 90점 정도가 나왔고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일 때 백분위가 90 정도 나온 학생의 가군과 나군과 다군입니다. 이거 2017년에 맞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군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집어넣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를 집어넣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단대 정치 외교학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상으로 잡은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경영학과는 상으로 잡은 이유가 작년에 합격생 분포대가 92.7 정도가 되는데 나군의 92.7이다 보니까 이것 분명 추가 라인으로 약간 빠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학교들은 1, 2점으로 막 떨어지지, 그러니까 1, 2점 안에 진짜 많은 아이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점수대가 확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가 90이라면 2.7점이 모자르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빠지는 거 계산해보면 충분히 지를만 하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숭실대 경제학과입니다. 이게 저희가 적정선으로 잡아왔는데, 자, 숭실대학교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숭실대 경제학과는 작년에 들어온 아이의 평균이 89.2. 이제 문과 학생이었는데요. A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128이고요. 영어가 129고요. 차마 제가 지금 이걸 왜 쓰고 있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B군은 국어가 그냥 옆에다 쓰면 되는구나. 바보짓을 했네요. 자, B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117이고요. 영어가 129고요. 수학이 128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가 나왔을 때 좀 이따가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성적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중하 대학 라인을 짜라고 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 보시면 어떻게 짜라고요? 상중하. 이게 저희 컨쇼 철학입니다. 저희 컨설턴트들 저한테 결제 받을 때 상중하를 안 짜오면 저 다 빠꾸시켜요. 저희는 수시라인 짤 때 이번에 저희 컨쇼에 수시라인 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중하 안 짜오면 어머님이랑 되게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는 무조건 가는 걸로. 저희 말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상중하로 짜는데 그 기준이 모평이었지만 하여튼 똑같습니다. 정시도 상중하로 짜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진짜 재수합니다. 욕심부리다가 재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 라인의 두 학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컨쇼가 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학생 소개는 백분위가 한 90점 정도가 나왔고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일 때 백분위가 90 정도 나온 학생의 가군과 나군과 다군입니다. 이거 2017년에 맞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군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집어넣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를 집어넣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단대 정치 외교학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상으로 잡은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경영학과는 상으로 잡은 이유가 작년에 합격생 분포대가 92.7 정도가 되는데 나군의 92.7이다 보니까 이것 분명 추가 라인으로 약간 빠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학교들은 1, 2점으로 막 떨어지지, 그러니까 1, 2점 안에 진짜 많은 아이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점수대가 확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가 90이라면 2.7점이 모자르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빠지는 거 계산해보면 충분히 지를만 하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숭실대 경제학과입니다. 이게 저희가 적정선으로 잡아왔는데, 자, 숭실대학교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숭실대 경제학과는 작년에 들어온 아이의 평균이 89.2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세히 보시면 가로가 있고요. 보이십니까? 어머님들 이런 거 자세히 보세요. 자, 가로 친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발표한 점수입니다. 가로 친 게 학교에서 내놓은 점수고요. 그 옆에 그냥 숫자 써져 있는 게 저희 컨쇼에서 보낸 아이의 진짜 성적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89점인데 86도 저희가 보내봤다고요. 그러면 백분위가 90이라면은 가군의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뒤에다가 자기네 자료로 좀 집어넣은 것 뿐이지 다 그거 기초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뽑으셔갖고 일단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접으세요. 그게 뭐 외대가 됐건 경희대가 됐건 중앙대가 됐건 하여튼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 만한 학교를 접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시 모집 요강, 일명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정시 모집 요강 다 떴습니다. 2017년 거. 그거를 뽑으셔야 돼요.
이거 뽑는 거 종이 아까우시면요. 학교에다 신청하시면 집으로 배송도 해드리고요. 정시박람회 가시면요. 그 책 다 있어요. 이렇게 저희 솔직히 정시박람회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는데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냥 저희 직원들만 갈 것 같은데 그거 가면 저희 조교들이 그 책 다 수거해 와요. 2권씩 이렇게 그룹만 끌고 가고 이렇게 2권씩 해갖고 갖고 오는데 그거 갖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볼펜도 좀 많이 갖고 오지만 볼펜 나눠줍니다. 그 4가지 볼펜.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미시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전체적인 거를 거시적 관점으로 찾았다라면 이제 차진 학교들 뭐 4, 5개, 많게는 6개 되겠죠. 그 학교를 정시 모집 요강을 미시적으로 뽑아서 그 학교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가 나와 있다면 입시 결과도 2, 3년어치를 다 뽑으셔야죠. 그걸 다 비교를 하시면서 대학 모집군을 짜시면 돼요. 가군, 나군, 다군. 근데 그게 어려우시니까 저희 컨쇼 쪽으로 좀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2017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각 대학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시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밌긴 합니다. 솔직히 수시보다요 정시가 훨씬 재밌어요. 저는 정시할 때 막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 막 대학 레벨 조금이라도 높여주면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고 이제 찾으셨다면 대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찾으셨다면 미시적으로 정시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나가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저희 컨쇼에서는 지금 현재 정시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쇼혁명이라 그래서 수시 컨쇼혁명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다 아니라 저희 밤 꼴딱꼴딱 샜습니다. 정말 그거 다 분석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시 컨쇼혁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 표준 점수랑 100분이랑 등급을 넣어주시면 대학이랑 학과의 기준선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쭉 학과랑 대학을 쭉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걸 인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그게 쭉 나옵니다. 서울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있겠죠. 딱 집어넣는데 서울 집어넣는데 몇 개 안 떠. 그러면 서울 안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공해 드리는데 훨씬 많이 벌어져요. 특히 상위 대학교가 있습니다. 10개 대학교, 뭐 중경외시나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다 국영수를 표준 점수로 사용합니다.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요. 사탐이나 탐구 과목만 100분위를 사용하는데 100분위도 이게 과목마다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난이도가 문제예요. 그거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탐 강사니까 사탐 강사였죠. 그러니까 사탐 강사였기 때문에 그냥 사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다 보니까 사회문화나 막 이런 것들 하나만 틀려도 진짜 100분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가 쉽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100분위로만 뽑는 대학교는 아이들 수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이 탐구라는 것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만일 탐구를 보면 그 100분위를 변환 점수로 돌려서 봅니다. 그 변환 점수를 되게 늦게 발표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상위권 학교들을 확정할 때는 변환 점수 다 발표 나는 것 보고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변환 점수가 생각보다 등급 간의 점수 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100점 맞았고요. 어떤 애가 98점 맞았으면 이거 2점 차이 나잖아요. 2점 차이 안 나요. 만점 받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변환 점수를 훨씬 높게 줍니다. 그래서 점수 갭차가 더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변환 점수 발표하는 걸 봐야 되고 특히 우리 자연계 학생들 그 과탐 변환 점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상위권 학교들이 변환 점수 주는 것들 반드시 체크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셔야지 그냥 100분위로 단순하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나 수도권의 상위권 학교들은 다 100분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 학교가 원하는 반영 비율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 표준 점수랑 100분위를 보려면 첫 번째 이제 그 아이의 성적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치표가 있습니다. 이 배치표가 뭐냐면 학원들이 배치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배치표라 그래갖고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장식용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매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매년 못 갖고 오다가 이번 년에 드디어 하나 챙겨왔어요, 제가. 자, 이게 배치표입니다. 어느 회사 건지는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배치표가 뭐냐면 학교의 배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이 옆에 보면 점수가 나와 있어요.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나와 있고 옆에 보시면 학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가는 점수대는 이 정도가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배치표인데, 이 배치표는 필요하지 않으면 재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중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하면 재수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상중이나 상상상 같은 경우는 재수하실 마음이 있으면 지르셔도 됩니다. 상상상 지르셔도 돼요. 재수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겁니다. 연대 집어넣고 성균관 집어넣고 중앙대 경영학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중앙대 경영학과가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다군으로 포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상하하. 하를 두 개를 낮출 필요는 없겠죠. 하하하, 이건 바보짓이고요. 완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가장 표준적으로 집어넣으셔야 될 거는 바로 상중하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상상하, 상상중, 상중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상중하 짜온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중하 짜는 거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립니다. 좋은 학교 가고 싶거든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보니까 안정권을 못 놓겠는 거예요. 학교 레벨이 좀 낮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상중을 되게 많이 눕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보다. 두 번째, 상중하로 잘라 그랬더니 요번에 또 많이 집어넣는 케이스가 뭐냐면 상하하예요. 너 그러다 떨어져 새끼야. 두 개는 완전 안정권으로 내릴 거야. 엄마는. 너 재수 안 시킬 거거든. 하고 확 내려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러면 왜 상중하 찾기가 힘드냐면요. 학교의 난이도나 학교의 그걸 다 아셔야 되거든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학교 과마다의 수준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중하 짤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다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저희도 솔직히 좀 헷갈린데.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그 대학교에서 발표난 그 점수로 상중하 잡으시는데 안 그래요. 그거 진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상중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가 일단 안정권에 받쳐져 있고 중은 적정선이고 상각구는요 확 찌르셔도 돼요. 대신 상을 집어넣는 건 그냥 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계산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이변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애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점수대가 좀 내려갈 수 있겠는데 그런 데다 지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준점수와 백분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점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랑 좀 비슷하게 가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분위는 아이들과의 상대평가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가 훨씬 많이 벌어져요. 특히 상위대학교가 있습니다. 10개 대학교, 중경외시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다 국영수를 표준점수로 사용합니다. 표준점수를 사용하고요. 사탐이나 A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96이고 B군 같은 경우는 국어가 86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좀 B군은 국어를 망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점수로 봤을 때 국어가 128인데 이 친구는 117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곡소리가 들리는 과목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곡소리를 불러요. 국어 망했어 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 아이가 잘 봤다라면 그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는 다른 학생들보다 되게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 형성된 점수를 가지고 대학 라인의 반영 비율을 잘 따지셔야 돼요. 반영 비율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계속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점수가 259, 259예요. 그런데 보세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국어가 128이었고 영어가 129, 수학이 120이고요. 수학을 되게 망쳤네요. 문과네요. 전형적인 문과 학생 같네요. 그래서 총점이 377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사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점수가 259인데 표점이 377점이에요.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B군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259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표점은 374점이에요. 그러니까 A군이랑 B군이랑 원점수는 똑같지만 표준점수는 3점 정도가 벌어집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원점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는 비슷하게 묻어간다고. 원점수 높아지면 표준 점수 따라 올라갑니다. 속도가 100분위보다 훨씬 잘 움직여요. 그래서 아니죠. 좀 안 움직여요.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축구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랑 이란이랑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방송 찍고 있어요. 아주 우리 스케줄러들 다 죽여버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전반 끝났겠다. 자, 보세요. 자, 원점수 같은 경우는 259고 표준 점수 377이니까 그런데 별 차이 안 나죠. 원점수가 비슷하니까 표준 점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77, 374. 왜? 원점수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백분위는 그러지 않습니다. 백분위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96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96, 수학 같은 경우는 78. 그래서 총점이 270점이에요. A군은 백분위가 270이 나왔는데 B군 보겠습니다. B군은 백분위가 국어 때문에 이래요. 국어 78이고 영어가 96이고 수학이 85예요. 그러다 보니까 259점이에요. 보이십니까? 원점수가 똑같은데 백분위는 한 학생은 270이고요. 한 학생은 259예요.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백분위는 1점 갖고 대학 레벨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몇 점 벌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정시는 잘하면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고요. 저희 컨쇼가 지금까지 100% 합격을 하는 이유도 정시가 있었기 때문이지 수시만 했을 때는 저희도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분석하신다면 정시에서 우리 아이가 2017년 3월 달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줄었다고 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정시 변화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에서 17년도로 넘어오면서 좀 변화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를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 그거는 자막 처리하면서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국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수능 시험지의 가장 큰 이변은 국어예요. 왜 그러냐면 국어 시험지가 6월, 9월 시험지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 패턴과 또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졌고 솔직히 자연계 학생들에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정도의 문제의 유형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또한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지문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솔직히 국어 시험에 계피를 본 아이들은 자연계나 예체능 아이들이 솔직히 불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 만약 국어에 불리함이 생겼다라면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지를 분석하고 자연계 학생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시험 성적을 분석했을 때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 지원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문과 애들이 자연계에 가서 시험 볼 수,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차 지원하는 학교들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국어 성적을. 만일 국어가 어렵게 나온다라면 그만큼 표준 점수도 그렇고 백분위 잘 딴 아이가 유리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여튼 두 번째, 한국사 절대평가가 시행됐어요.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사 6월, 9월 수준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그냥 5등급까지만 보시면 1등급은 50점에서 40점, 2등급은 39에서 35, 3등급은 그러니까 1등급은 10점이고요. 2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이제 5점 단위로 깎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90점만 넘기면 된다는데 90점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40개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솔직히 1등급 아이들을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희 컨쇼 방송에 한국사 분석 방송 해드렸어요. 한국사 과목에 대한 분석 방송 해드렸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점수가 259, 259예요. 그런데 보세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국어가 128이었고 영어가 129, 수학이 120이고요. 수학을 되게 망쳤네요. 문과네요. 전형적인 문과 학생 같네요. 그래서 총점이 377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사탄 빠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점수가 259인데 표점이 377점이에요.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B군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259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표점은 374점이에요. 그러니까 A군이랑 B군이랑 원점수는 똑같지만 표준 점수는 3점 정도가 벌어집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원점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는 비슷하게 묻어간다고. 원점수 높아지면 표준 점수 따라 올라갑니다. 속도가 100분위보다 훨씬 잘 움직여요. 그래서 아니죠. 좀 안 움직여요.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축구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랑 이란이랑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방송 찍고 있어요. 아주 우리 스케줄러들 다 죽여버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전반 끝났겠다. 자, 보세요. 자, 원점수 같은 경우는 259고 표준 점수 377이니까 그런데 별 차이 안 나죠. 원점수가 비슷하니까 표준 점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77, 374. 왜? 원점수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백분위는 그러지 않습니다. 백분위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96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96, 수학 같은 경우는 78. 그래서 총점이 270점이에요. A군은 백분위가 270 나왔는데 B군 보겠습니다. B군은 백분위가 국어 때문에 이래요. 국어 78이고 영어가 96이고 수학이 85예요. 그러다 보니까 259점이에요. 보이십니까? 원점수가 똑같은데 백분위는 한 학생은 270이고요. 한 학생은 259예요.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백분위는 1점 갖고 대학 레벨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몇 점 벌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A군 같은 경우는 표점과 백분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를 찾을 겁니다. 아마 백분위로도 갈 수 있는 학교, 표점 2개 섞는 학교 이런 거 찾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가는 학교나 백분위나 다 유리해요. A군은. 그런데 B군의 성적표를 받은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라면 백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표점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표점이 백분위보다 유리하게 작용된 게 B군이에요. 그러니까 B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원점수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점과 백분위인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표점은 좀 안정적이에요. 중간에 벌어지는 경우 빵꾸가 난다라 그래요. 그것은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시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 첫 번째, 정시가 마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변수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인원이 바뀌었거나, 두 번째, 경쟁률이 바뀌었거나, 세 번째, 그 경쟁률 안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대학군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또한 요번에 말씀드린 분할 모집이 폐지된 부분도 아마 이번에 마법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수, 사람의 심리 싸움입니다. 수시랑 달라요. 수시보다 훨씬 심리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백분위와 표준 점수의 기초적 지식은 필요하십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원점수를 받아오는데 그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찍히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백분위는 뭐고 표준 점수는 어떠한 기초 지식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막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다 성적표에 나와 있고 그 성적표에 나온 걸 가지고 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원하는 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되게 단순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표준 점수는 뭐냐면 솔직히 원점수에 가까워요. 원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도 높게 나오고요. 원점수가 낮아지면 표준 점수도 솔직히 좀 낮아지는데 백분위는 그러지 않아요. 백분위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이변이 일어납니다. 상대적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이거 저희가 원점수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표준 점수는 원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보이는데 백분위는 그러지 않아요. 백분위 진짜 쫙쫙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뒤에서 하나의 사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여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2016년 걸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 아이 거 갖고 그대로 할 건데 백분위랑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일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시험이 요번에 국어가 아마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높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많이 망치잖아요. 그러면 잘 본 아이가 되게 유리해져요. 그게 표준 점수예요. 왜? 원점수 따라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까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것 같죠?
이겁니다. 자, 정시를 지원할 때 3장의 카드를 지원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모집군을 3개를 지원을 하시는데 상상하 같은 경우 2장의 카드를 지른 상태에서 하를 낮춘 거겠죠. 예를 들어서 상상하 이런 겁니다. 고대, 성균관, 국민대 이렇게 놓은 게 상상하예요. 바보죠. 하를 너무 낮춘 겁니다. 이러면 붙어도 안 가요, 애가. 연대 집어넣었던 애가 국민대나 이런데 동국대만 가도 안 가려고 할 텐데 분명. 그러니까 상상하 잘못 집어넣은 거고요. 상상중 이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문에 그렇게 막 한국사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쉽습니다. 6월, 9월 수준으로 나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맞추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 난이도나 그리고 한국사 공부 같은 경우도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현대사 그 뒤쪽 현대사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현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근현대사 일제시대 들어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일제시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부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뒤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돌덩이 문화 워낙 쉽잖아요. 돌덩이 문화 쉬우니까 그 외에 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봐야 되는데 솔직히 왕,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워낙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3등급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4등급 받아도 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산점 부여하는 학교가 뭐 건대, 뭐 숙대, 이대, 외대, 한양대, 시립대, 성대, 중앙대 같은 80개 학교들이 여기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사를 가지고 가산점 부여나 감점 처리를 하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모집 단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분할 모집이라는 게 됐어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분할 모집이 됐었습니다. 뭐 같은 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면요. 특히 경영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경영과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뽑는데 만일 그 학교가 200명이라는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그랬으면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다가 뭐 100명, 100명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작년 그 전년까지는요 50명 뽑는 학교도 25명, 25명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200명 이상 되지 않은 학과는 이렇게 분할 모집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00명이 넘는 학과들은 분할 모집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마저도 2017학년에선 다 폐지됐어요. 그 얘기는 200명 이상 뽑던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 학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인원이 많아진 학교도 있고 거의 줄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모집군 200명 이하 그러니까 200명 이상도 이제는 분할 모집이 안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솔직히 좀 이번 학년에 되게 큰 이슈예요. 그거는 저희가 2부 방송 때